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6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듭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났으면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윤석열처럼 안하무인이고 성격에 기복이 심한 사람을 모시다가 결국 계엄 사태로까지 말려 들어가서 앞으로 참 운명이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계엄을 처음에는 김용현 당시 장관이 주도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요사이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무도하고 무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고민이 드러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탄핵 심리가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국회 측 대리인의 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인의 검찰 진술을 보면은 초반에는 정인도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같은 비상조치는 만류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예 라고 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다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초기에는 정인도 그걸 조금 기다리시라고 만류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정인이 예라고 인정을 합니다. 말렸다는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다시 묻습니까? 맞습니까? 김용현 정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대통령께서 하루 24시간을 거의 국가, 국민, 민생 생각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안 좋고 정치 상황이 어려우면 약간 감정적으로 기복이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 다음날 되면은 전혀 어떤 이상 없이 임무 수행을 하시고 전혀 내색 없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보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겪으면서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을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화를 냈다가 그 다음날 가면은 또 잠잠해지고 해서 처음에는 말렸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말렸는데 결국은 그 생각을 존중하는 쪽으로 갔다, 이런 설명이에요. 국회 측 대리인이 묻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인도 말리는 걸 포기하고 피청구인 계엄 선포에 동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물으니까 김용현 정인은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여기에 참 아주 심각한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측근들에게 자주 화를 냈다는 이야기와 종합하면은 이번에 있었던 이 망상적 계엄의 근본 원인은 그의 성격에 있고 폭언 습관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하는 자료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헌재 신문에서 김용현 당시 장관이 계엄 투입 병력을 최소 2만에서 최대 6만으로 건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몇천 명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김용현 당시 장관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 라고 반발했다는 비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비상조치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나갔는데, 그렇다면 병력을 수도권에 있는 그래도 몇 개 사단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몇천 명 정도밖에 배정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 라고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자주 바뀌는데 본인은 그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며 국제적 연대가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헌재에 나와서는 아주 얌전해져 가지고 점검 차원에서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좀 미안하게 여기고 좀 해명도 좀 자세하게 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는 또 국회에 군대를 들여보내는 것이 건국 이후 처음이고 선관위를 군대가 정부하는 것은 62년 만에 처음이고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명령한 것은 적군에 대해서는 할 일이란 이런 사실의 엄중함을 모르는 듯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죠. 평생을 갑질로 산 사람의 아나무인적 습성, 그리고 여기에 알코올 중독자의 독특한 비논리적 사고가 겹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의 삼중 효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집중 취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대통령실 기자들이 그동안 대통령실 기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윤석열의 파멸을 도와준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과연 제대로 출퇴근했느냐는 겁니다. 윤석열의 출퇴근 시간만 제대로 점검하고 이것을 언론에 알리고 윤석열의 과음 습성을 보도를 했더라면은 윤석열의 비극, 한국 보수의 몰락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꼭 임무를 수행해야 할 기자가 있었는데 그 임무를 포기하면은 국가적 재앙이,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교훈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김용현 전 장관의 처지가 참 딱합니다. 감사합니다.